경기도에 살고 있는 67세 김 씨는 최근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3년 전 생활비를 벌기 위해 퇴직금 2억 원과 집 담보대출 1억 원을 보태 치킨집을 연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김 씨는 늦은 밤 새벽까지 일해가며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하지만 불황은 깊어지고 인건비와 재료비, 배달 수수료를 제하면 손에 쥐는 것이 없었습니다. 대출 이자에 불어난 빚까지 김 씨는 가게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죠. 참 암울한 이야기지만 이런 사례가 요즘 비일비재합니다. 은퇴 후 놀고만 있을 수 없으니 뭐라도 해보자 생각하고 일을 하는 노년층이 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취업 일자리를 얻는 사례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분들은 사실 창업에 뛰어듭니다.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200만 명을 돌파했어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이 숫자는요, 전 연령대의 37.8%에 달하는데 10명 중 3, 4명이 고령층 자영업자라는 말이에요. 노년층에 왜 이렇게 자영업이 많을까요? 국민연금만으론 생활이 불가능하고 소득이 끊겨 막막한 상황에서 은퇴자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가진 돈 다 털어서 치킨집, 편의점, 카페 같은 프랜차이즈 창업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자영업은 포합니다. 경기는 안 좋고 금리는 계속 높은 상황에서 대출받아 가게 문 여신 분들 어떻게 될까요? 이자 부담이 수익을 넘어버립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이분들 대출 잔액은 평균 4억 5천만 원인데 비해 연소득은 평균 4,6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은퇴 자금까지 모두 소진한 노년층이 결국 파산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른바 6070 세대 실버 파산이 우리 경제를 흔들 만큼 넘쳐나고 있습니다. 노년층 창업의 위기는 계속 커지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분들의 대출 연체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대출 연체율이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대출 이자를 막지 못해 파산까지 이어지는데 문제는 고령일수록 재기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과거에 개인 파산을 한번 했는데 이후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60대 이상의 비중이 높습니다. 원인이 뭔지 통계를 보니까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사업 실패 혹은 사업 소득 감소를 꼽았습니다. 이러한 자영업 실패가 빈번해지면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단지 자영업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금융권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의 대출 비중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유를 찾아봤어요.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분들이 내 집 마련하려고 받았던 대출, 이런 게 남아있는 상태로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퇴직 후 소득이 없거든요. 창업 비용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을 새롭게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지난해 은퇴를 한 60세 임 씨는 직장을 그만두면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받은 신용대출이 있는데 퇴직을 하면 대출금을 일시에 갚아야 했거든요. 대출금 8천만 원 중 일부는 퇴직금으로 나머지는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임 씨는 앞으로 계속 대출 원리금과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데 당장 소득이 없어 막막하다며 30년 일했어도 빚만 남은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됐지만 고령층의 대출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연령대에선 금리가 높아지니까 대출을 상환하거나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60대 이상에서만 대출이 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문제는 저성장 내수 부진이 이어질 경우 고령층의 빚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노년층이 가장 타격이 큽니다. 고령일수록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에 묶여있기 때문인데요. 집값 하락 시 연체 위험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많은 6070 세대에서 소비가 줄어드니까 경기는 더 나빠지고 심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극단적인 경우 고독사 같은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사회적인 안전망 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생 2막 시작이라는 노년,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 후반부에 정말 중요한 질문은요. 어떻게 더 벌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안 망할까입니다. 젊을 때는요. 조금 무리해도 다시 벌 시간이 있어요. 실패해도 다시 뛰어오를 체력도 넘칩니다. 그런데 60대 이후는 다릅니다. 한번 흔들리면 그게 10년 고생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격보다 방어를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뭘 해야 안 망하느냐? 대안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퇴직금으로 모험을 하지 마세요. 은퇴하고 나면 제일 흔한 유혹이 있어요. 퇴직금으로 뭐라도 해야지. 가게 하나 차리면 한 달에 500은 벌겠지. 상가 하나 사놓으면 월세 나오겠지. 이건 투자처럼 보이는 도박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대출을 얻는 순간 위험 신호가 확 커져요. 왜냐면 장사는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매출이 오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손님이 줄면 그대로 타격, 물가 오르면 재료비 폭탄, 인건비 오르면 고정비 폭탄, 배달 수수료 붙으면 마진이 사라지고 거기에 금리까지 오르면 이자가 목을 조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기억하세요. 퇴직금은 씨앗돈이 아니라 생명줄이다. 이걸 한 번에 걸어버리면 나중에 생활비가 끊겼을 때 버틸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은퇴 후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최소한 이 세 가지는 꼭 체크하세요. 대출이 들어가는지, 들어가면 위험도 급상승합니다.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구조인지, 아니면 몸이 먼저 망가집니다. 최악의 경우 6개월 매출이 0이어도 버틸 수 있는지, 이게 안 되면 시작하지 마세요. 이건 겁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노후에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두 번째는 빚 줄이기입니다. 빚을 줄이는 게 최고의 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투자해서 수익을 내야 빚도 갚지. 주식이든 가게든 뭐든 해서 불려야지. 근데 은퇴 앞두고는 대부분 반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투자해서 연 5% 수익을 기대한다? 그런데 빚이 연 6에서 7% 나가고 있으면요? 이건 투자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자 손실을 키우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은퇴 전후에는 수익을 더 내자보다 확정 손실부터 줄이자가 정답이에요. 그럼 뭘 점검해야 하냐면요. 주택담보대출 구조 먼저 살피세요.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바뀌는 구간이 있는지, 금리가 오르면 월 상환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내가 은퇴 후에도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보세요. 신용대출이 있다면 퇴직할 때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대출이 있는지,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지, 여러 곳에 흩어진 빚이 있는지, 이건 꼭 내가 파산할까봐가 아니고요. 내 노후의 숨통을 지키는 필수 작업입니다. 세 번째로 주택연금을 검토해 보세요. 가장 현실적인 상황을 예로 들게요. 집은 있어요. 근데 현금이 없어요. 집이 자산의 대부분인데 생활비가 부족해요. 이분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면 생활비가 부족해지면 대출을 받거나 무리해서 창업을 하거나 결국 빚의 늪으로 들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나오는 대안이 주택연금, 즉 역모기지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구조예요. 좋은 점은요, 집을 팔지 않고도 생활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져서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고 심리적으로 이번 달 생활비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집을 남기고 생활을 버티는 게 아니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집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것. 물론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조건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다는 분들에게는 창업보다 훨씬 덜 위험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창업 대신 리스크가 적은 노동으로 방향을 바꾸세요. 막상 소득이 없으니 돈은 어떻게 버나 고민이실 텐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사업 아니면 무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바로 저위험 노동, 즉 리스크가 낮고 내 체력에 맞는 적은 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큰 돈 벌기가 아니라 생활에 구멍을 메우는 것. 예를 들면 시간제나 단기 근무, 경험을 살린 일을 보조하는 일이요. 지난번 영상을 보시면 시니어분들의 재취업이 가장 활발한 다양한 예시를 알려드렸으니 참고해 보셔도 좋아요.
이런 일들은요, 창업을 하는 것처럼 초기 투자금이 있거나 빚이 남지 않아요. 노후에는 성공보다 실패가 적은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재무 점검을 받는 거예요. 은퇴 직전이 재무 점검을 받기 좋은 골든타임입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확 줄어들어서 그 상태로 대출 구조를 바꾸거나 지출을 확 줄이거나 연금 설계를 다시 하려면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은퇴 전에 딱 한 번 5가지를 점검하세요. 앞으로 10년 생활비로 월 얼마가 필요한지, 개인연금 다 합쳐서 월 얼마가 나오는지, 대출이 있을 경우 금리가 오를 때 월 상환액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갑자기 아플 때 버틸 비상금이 있는지. 이걸 체크하면요, 불안이 줄고 판단이 좋아집니다. 노후는 대박을 노리는 시기가 아니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시기입니다. 더 벌기보다 안 망하는 전략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6070 세대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책임감이 강해서 가족을 생각해서 무리한 선택을 한 겁니다. 하지만 노후는 용기로 버티는 시기가 아니라 리스크를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한 번쯤 멈추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